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일을 이렇게라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제가 서로 모르게 같은 남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난 순간 우리 집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42 소연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요동친 적은 없었어요. 제 남편 민호는 무역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이 정말 잦았죠. 한 번 나가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꼬박 2달 가까이 집을 비웠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랑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저 본능적으로 저를 대하거나 아예 외면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어요.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정 없는 기계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었죠. 끝나고 나면 더욱 공허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메마른 채로 늙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이 기계처럼 반복될 뿐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초라해지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 시어머니는 63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화장을 곱게 하고 옷도 정성스럽게 골라 입으셨죠.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손질하셨어요. 젊은 시절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봐도 정말 그럴만했어요. 어머니는 키도 크고 자세도 꼿꼿하셨어요. 옆에 서면 제가 정말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가끔 부러웠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자신을 가꾸고 살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제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는데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죠.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 지내셨지만 외로운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활발해지신 것 같았어요. 매주 문화센터에 나가서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깊은 곳에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저녁 때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어요. 어머니도 결국 외로운 여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젊은 시절 바람을 밥 먹듯 피웠다는 이야기였죠.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농담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일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창틀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시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그 말이 사실 같았어요. 뭔가 깊고 알 수 없는 그런 여자의 눈빛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을 처음 본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우연히 봤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낯설었어요. 연기를 내뿜으시는 모습이 왠지 섹시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욕망을 가진 여자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 우리 집에 변화가 찾아온 건 올해 봄이었어요. 어느 날 옆집에 한 남자가 이사를 왔거든요. 김면수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삿날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깔끔한 차림에 키도 크고 훤칠했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 라인이 정말 멋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김면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선물로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건넬 때 제 손가락이 그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얼굴이 화끈해졌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티가 나지 않았어요. 현수 씨의 목소리도 정말 좋았어요. 낮고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웠죠. 말하는 태도도 정중했고 매너도 좋았어요. 그런 그를 보면서 제 남편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현수 씨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말투에서부터 느껴졌어요.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어머니가 슬쩍 묻자 현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이혼한 지 좀 됐습니다. 혼자 살아요. 아이들은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랐어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사시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어머니의 말에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때는 몰랐죠. 현수 씨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참 괜찮은 사람 같지 않니? 이웃으로 좋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네 남편보다 훨씬 더 남자다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말이에요. 그 이후로 현수 씨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집 앞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편함 앞에서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기도 했죠. 소연 씨, 이런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짐을 받아들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이런 일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 현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연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남편도 묻지 않는 안부를 옆집 남자가 묻고 있다니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을 못 자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해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말 대답하고 싶었어요. 네 때문이야. 네가 이사 온 후로 밤마다 네 생각만 해서 잠이 안 와.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현수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와 가슴 라인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공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화장실 전등을 바꾸려고 하는데 드라이버가 없어서요. 아, 네. 잠깐만요. 저는 서둘러 공구함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를 건네주려다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드라이버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현수 씨도 동시에 몸을 숙였어요. 그러다 우리 얼굴이 정말 가까워졌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이렇게 깊은 갈색인 줄 몰랐어요. 속눈썹도 길고 진했고요. 코끝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죠. 그때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소연 씨, 정말 예쁘시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세요. 제 얼굴이 불타오를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누구 왔니? 우리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현수 씨가 드라이버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돌려드릴게요. 그리고는 서둘러 돌아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의 눈빛, 그의 향수 냄새, 그의 속삭임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후로 현수 씨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의식하게 되면서 더욱 신경이 쓰였죠. 옷을 고를 때도, 화장을 할 때도, 머리를 할 때도 그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집 앞 계단에서 현수 씨와 마주쳤는데 제가 떨어뜨린 머리핀을 주워주더라고요. 소연 씨, 거 맞죠? 그렇게 물으며 미소를 지을 때 제 얼굴이 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머리핀은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평소에 쓰던 검은색 머리핀이 아니라 갈색이었어요. 게다가 디자인도 제 취향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그의 친절함에 감동할 뿐이었죠. 고마워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계단에서 주웠는데 혹시나 해서요. 소연 씨가 자주 이런 스타일의 머리핀을 쓰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 머리핀은 도대체 누구 건가? 하지만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수 씨와의 대화에 빠져들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네.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서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셔서 외롭지는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 분도 혼자 계시니까 서로 의지가 되시겠네요. 그의 말에 뭔가 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린내 같기도 한 그런 냄새였죠. 그리고 창틀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남자 목소리 같았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 후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어머니 방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난 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새벽 5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목격한 거예요. 현수 씨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였죠. 그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어머니도 그 남자에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 갈색 머리핀도 어머니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가 현수 씨와 만날 때 떨어뜨린 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집안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그 속에서는 서로의 눈빛을 피하고 있었어요. 밥상을 차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어색했어요.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그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다가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소연아,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현수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제 마음을 눈치채신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일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지. 근데 너도 알 거야. 요즘 내가 좀 달라졌다는 거 말이야. 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경고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저도 만만치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야말로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신 것 같던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별말 없이 자리를 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어머니도 현수 씨에게 빠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현수 씨 집 불빛이 보였어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를 우습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틀에 손을 올렸을 때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 바람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현수 씨에게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말로 치달을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이었어요. 창틀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호감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계단에서 마주치면 현수 씨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큰 설렘이었죠. 소연 씨, 이런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손가락이 스칠 때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 때면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어느 날은 집 앞에서 고장난 창틀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현수 씨가 나타나서 뚝딱 고쳐주더라고요. 소연 씨, 이런 건 제가 해드릴게요. 혼자서 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어주던 그의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매력적이었어요.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팔뚝 근육이 살짝 드러나는 게 정말 섹시했거든요. 제 남편은 절대 이런 일을 해주지 않았는데 현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답은 무슨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언제든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창틀을 고치면서 집중하던 그의 옆모습, 땀방울이 맺힌 이마, 일을 끝내고 나서 지어준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달콤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 앞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그런데 그게 현수 씨가 쓰는 향수 냄새였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그리고 그 향수 냄새에 섞여서 묘한 비린내도 났어요. 뭔가 야릇하고 끈적한 냄새였죠. 제 다리가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니 방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의 신음소리였는데 그게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도 섞여 있었죠. 아, 현수야 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가 현수 씨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마음을 품고 있던 그 남자가 시어머니와 침대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이불로 얼굴을 파묻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가 정말 그 남자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 갈색 머리핀의 주인도 어머니였고 며칠 전 새벽에 현수 씨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머니와 현수 씨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셨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신 것 같았어요. 특히 립스틱을 진한 빨간색으로 바르신 게 눈에 띄었죠. 소연아, 아침 드세요. 어머니가 평소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올려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피하듯 몸을 돌렸어요. 그 손길이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그 손으로 현수 씨를 만졌을 거라는 생각에 역겨워졌어요. 괜찮아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요즘 계속 그러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는지 떠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만만치 않게 쳐다봤어요. 어머니야말로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던데요. 특히 밤에 말이에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 보는 거지. 텔레비전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던데요? 드라마 보는 거지.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아서 말이야. 어머니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날부터 집안 공기는 정말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복도 바닥에 낯선 머리핀이 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는 검은색이었는데 비싼 브랜드 제품 같았어요. 분명히 어머니 것이겠죠. 현수 씨와 만날 때 떨어뜨린 거였을 거예요. 그 머리핀을 주워들고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현수 씨를 위해 새로 산 거였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여자처럼 꾸미고 계시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그 머리핀을 들고 어머니께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거죠? 아, 그거 어디서 주웠어?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언제 떨어뜨리신 거예요? 글쎄, 언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네. 고마워. 찾아줘서. 어머니는 태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전 다 알고 있다고요. 뭘 안다는 거야? 현수 씨 말이에요. 어머니가 현수 씨와 어떤 관계인지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죠. 그래. 알았으면 됐다. 나도 여자야.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생각 안 해봤어?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야. 그동안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늙어서 사랑하면 안 돼?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슬픔도 있었죠.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니보다 먼저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뭐라고? 네, 맞아요. 전 현수 씨를 좋아해요. 어머니가 그 사람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네가 미쳤어? 미친 건 어머니예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남자를 가로챈 건 어머니잖아요. 가로챘다고? 네가 언제 그 남자와 뭔가 있었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현수 씨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혼자 좋아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 됐잖아. 나는 실제로 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어. 니는 그냥 혼자 상상만 한 거고 말이야. 어머니의 말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 감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도 현수 씨한테 제 마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말할 거고요.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그런 짓을 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미 망가진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상처 주는 말들을 퍼부었죠. 어머니는 제가 분수를 모른다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가 염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그럼 우리 둘 다 현수한테 솔직하게 말해보자. 누가 선택받는지 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해보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다음 날부터 우리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더욱 젊게 꾸미시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새로 염색하시고 옷도 더 화려한 걸로 바꾸셨죠. 심지어 성형외과에 가서 보톡스까지 맞으셨어요. 저도 지지 않고 대응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헬스장에도 등록했어요. 화장품도 비싼 걸로 새로 사고 옷도 섹시한 스타일로 바꿨죠. 현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은 현수 씨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저도 나가서 말을 걸었어요. 현수 씨, 안녕하세요. 아, 소연 씨, 안녕하세요. 오늘 옷차림이 정말 예쁘시네요. 그의 칭찬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일부러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나온 보람이 있었죠. 고마워요. 현수 씨도 오늘 정말 멋지세요. 에이, 과찬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하신 채로 말이에요. 어머, 현수 씨,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애교스러웠어요. 그리고 현수 씨에게 바짝 다가가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나오셨네요. 현수 씨가 어머니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저를 쳐다볼 때와는 달랐어요. 뭔가 더 친밀하고 은밀한 그런 미소였죠. 현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음식을 좀 많이 해놨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어머니가 현수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의식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시다면 감사히 얻어먹겠습니다. 그럼 8시쯤에 오세요. 소연이도 같이 먹어요. 어머니가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이 도전적이었어요. 마치 한번 해보자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현수 씨에게 음식을 권하시고 애교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지 않고 현수 씨에게 관심을 보였죠. 현수 씨,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어때요? 소연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맛있어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현수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알면 더 잘해드릴 텐데요. 제 말에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현수 씨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김치찌개 해드렸을 때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지난번에 김치찌개를? 저는 어머니가 언제 현수 씨에게 음식을 해주셨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둘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뜻이었죠. 식사 내내 우리는 현수 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했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셨고, 저는 현재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현수 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자신을 두고 경쟁하는 우리의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죠. 두 분 다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의 말에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전쟁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현수 씨가 돌아간 후 어머니와 저는 또 한 번 크게 싸웠어요. 어머니,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이긴 누가?
니야말로 너무 뻔뻔하게 굴었잖아. 전 그냥 정중하게 대접한 거예요. 정중하게? 네가 현수 씨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지 알아? 정말 역겨워. 어머니 말씀이 더 역겨워요. 네 나이에 무슨 젊은 여자처럼 그렇게 끼를 부려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또다시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했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어머니의 신음소리, 현수 씨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벽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 현수야 좋아 더 세게. 어머니의 음성이 창틀 틈으로 새어나왔을 때,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베개로 얼굴을 덮고 울음을 참았죠.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폭풍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추석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밥상에서 마주 앉아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 밥만 먹고 자리를 떴죠. 어머니는 매일 밤 현수 씨와 만나셨어요.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부러 저에게 들리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음 소리도 더 크게 내시고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도 더 격렬했어요. 아, 현수야, 나 정말 좋아해 죽겠어. 그런 소리가 밤마다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바로 벽 너머에서 시어머니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이런 지옥이 또 있을까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현수 씨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에서 마주쳤죠. 현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 소연 씨, 안녕하세요. 소연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현수 씨는 커피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한 잔만 드시고 가세요. 금방이에요. 저는 반강제로 현수 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었거든요. 현수 씨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말했어요. 현수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당연히 못 자시겠죠. 매일 밤 어머니와 그런 일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때 현수 씨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 씨,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소연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순간 제 얼굴이 불타오를 것 같았어요. 현수 씨가 제 마음을 알고 있다니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소연 씨를 좋아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어요. 좋아한다가 아니라 원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 말씀이세요? 네. 어머니도 저를 원하시거든요. 아니,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요. 현수 씨가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분 다 좋아요. 어머니는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있고 소연 씨는 젊은 여성의 싱싱함이 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남자가 저와 어머니를 동시에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둘 다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어차피 어머니도 외로우시고 소연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혼자 사는 남자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전 시어머니와 같은 남자를 공유할 수 없어요. 공유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수 씨의 말이 점점 더 황당해졌어요. 이 남자가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주세요. 소연 씨, 화내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남편은 어차피 집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미 저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요.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화장기 없이 맨얼굴이어서 더 늙어 보였어요. 어머, 현수 씨가 여기 왜? 어머니의 목소리에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현수 씨가 저와 단둘이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신 거였죠.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소연 씨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요. 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셨어요. 마치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라고 묻는 눈빛이었죠. 소연아, 네 현수 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현수 씨를 여기 데려온 거 아니야?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한 거예요. 커피? 네가 언제부터 그런 친절을 베풀었어? 어머니와 저는 현수 씨 앞에서 신경전을 벌였어요. 현수 씨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네 때문이야.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 어머니도 동시에 소리치셨어요. 맞아. 다 네 때문이야. 현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때 정식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뭘 이야기한다는 거야? 저와 누가 어울리는지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선택받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대답하셨어요. 좋아. 해보자. 누가 더 여자로서 매력적인지 보자고. 저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도 좋아요. 당당하게 경쟁해보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위험한 게임을 약속했어요. 추석날 가족들 앞에서 현수 씨를 두고 경쟁하기로 한 거였죠. 추석날이 다가올수록 어머니와 저는 더욱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성형외과에 가서 필러까지 맞으셨어요. 그리고 비싼 한복도 새로 맞춰 입으셨죠. 저도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했고 피부과에 가서 관리도 받았어요. 드디어 추석날이 되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모두 왔어요. 총 15명 정도였죠. 어머니는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분홍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까지 하셨는데 화장도 진하게 하셔서 마치 결혼식에 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예쁘게 꾸몄어요. 연두색 한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올렸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저녁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오늘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사실 요즘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무슨 변화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 형수님이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고요? 고모가 반가워하며 물어보셨어요. 네, 옆집에 사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 요즘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김연수 선생 덕분이지.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그락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소연아, 괜찮니? 작은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 방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죄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왜, 소연아? 뭔가 할 말 있어?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 저도 좋아했어요. 순간 방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것 같았죠. 뭐라고? 큰아버지가 되물어 보셨어요. 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머니보다 먼저 좋아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친척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거였으니까요. 소연아, 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작은아버니가 당황해서 물어보셨어요. 사실이에요. 전 김연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가 그 사람을 가로챘어요. 가로챘다고?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같은 남자를 넘봐?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목소리도 독사처럼 차가웠죠. 넘본 게 아니에요. 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사랑? 네가 뭘 안다고 사랑이야? 니는 그냥 외로워서 착각하는 거야. 착각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뭐? 저희는 이미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현수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아니에요. 현수 씨는 저를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친척들 앞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정말 추악한 모습이었죠.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큰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자 하나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돼? 고모도 끼어들었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가족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모도 혀를 찼어요. 아이고,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다니.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수 씨는 어머니가 늙었다고 했어요. 저같이 젊은 여자를 원한다고 했다고요. 거짓말. 현수는 내가 성숙하고 섹시하다고 했어. 네 같은 애송이보다 나를 더 원한다고 했다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현수 씨가 나타났어요.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우리의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 순간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현수 씨를 쳐다봤죠. 현수 씨. 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현수 씨는 상황을 파악하는 듯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현수 씨.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두 분 다 좋아해요. 현수 씨의 대답에 친척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와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 소연 씨와도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큰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동시에 꼬시다니. 하지만 현수 씨는 당당했어요. 꼬신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외로우셨고 저도 혼자였어요. 서로 필요에 의한 관계였죠. 필요에 의한 관계?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다는 거였거든요. 네. 어머니는 성적 욕구가 있으시고 소연 씨도 남편이 없어서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남자가 우리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움을 드렸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니한테 뭐였어? 그냥 성욕 해결 도구였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즐거운 관계였잖아요. 현수 씨의 말에 어머니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 개새끼가 감히 나를 우롱해? 어머니가 현수 씨에게 달려들려고 하셨는데 큰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 씨, 전 정말 진심이었는데 니는 그냥 놀았던 거야? 소연 씨도 즐거웠잖아요. 남편이 없는 동안 외롭지 않았잖아요.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저와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우리를 그저 놀잇감으로 본 거였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그럴게요. 어차피 재미없어졌으니까. 현수 씨는 정말 태연하게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현수 씨가 나간 후 방 안은 정말 지옥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이제 만족해?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네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우리는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정말 추악하게 말이에요. 결국 큰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날 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아무도 이 집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늦게 출장해서 돌아온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친척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소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시어머니와 같은 남자를 좋아했다고? 네가 미쳤어?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변명하지 마. 난 더 이상 네와 같이 살 수 없어.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네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졌어. 네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도 똑같잖아요. 어머니도 그 남자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 나도 바보였어. 하지만 네가 더 바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하다니.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결국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 식구들도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저주는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지옥의 시작이었죠.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정말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거든요. 친정에서의 생활은 정말 참담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셨고, 아빠는 아예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죠.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 여자가 그 유명한 소연이야. 시어머니랑 같은 남자 두고 싸운 그 여자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정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와? 나 같으면 구멍에라도 숨어버릴 텐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밤마다 현수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 저를 우롱했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소연아, 나야, 어머니. 왜 전화를?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생겼어. 당장 와.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 못해. 당장 와서 직접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절망적이고 무너진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예전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으신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앉아.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데려가서 앉히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담배는 왜? 들어봐. 현수 그 새끼가 정말 어떤 놈인지 알았어. 어머니가 현수 씨를 욕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수 씨가 어떻게 됐는데요? 그 놈이 우리를 속였어. 완전히 속였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고 말씀하셨어요. 현수는 결혼 사기꾼이야. 우리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어. 결혼 사기꾼이요? 이미 전국에 부인이 5명이나 있어. 모두 나이 든 여자들이었고 모두 돈을 뜯어갔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현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동네 이름도 나왔다는 거야.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점점 더 끔찍해졌어요. 현수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 이혼한 중년 남성으로 가장에서 외로운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야. 처음엔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엔 사랑한다고 속여서 관계를 맺어. 그리고 마지막엔 돈을 받아내고 사라지는 거지. 돈이요? 나도 속았어. 현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거든. 1억 5천만 원이요? 네 아버지 보험금이었어. 그걸 다 빌려준 거야. 정말 어이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현수 씨에게 빌려줬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런 큰 돈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심지어 결혼하자고까지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바보같이 믿었지. 그놈의 말을 다 믿고 돈까지 줬어. 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보험금, 심지어 이 집 담보까지 잡아서 만든 돈이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 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걸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더요? 현수가 네에게도 같은 말을 했을 거야. 사랑한다고, 나이는 상관없다고. 맞았어요. 현수 씨가 저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돈을 요구했을 거야. 니한테는 안 했나? 생각해보니 현수 씨가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추석 사건이 터져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죠. 한 번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니는 돈을 안 줬구나. 그나마 다행이야.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그 놈한테 완전히 농락당한 거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현수 씨였어요. 아직도 이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두 분이 다 계시네요. 잘 됐다. 현수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냉소적이었죠.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와?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작별 인사하러 왔죠. 내일 이사 가거든요. 이사를 간다고?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할 일은 다 끝났고요. 현수 씨가 정말 태연하게 말하는 걸 보니 화가 났어요. 할 일이 끝났다고?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제가 소리쳤지만 현수 씨는 웃기만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외로운 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드린 건데요. 즐거운 시간이라고? 니는 우리를 속였잖아. 속였다고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좋아한다고 했고 실제로 좋아했어요. 그때는 말이죠. 정말 뻔뻔한 태도였어요. 그럼 사랑한다고 한 말은 뭐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사랑했죠. 어머니 몸을 사랑했어요.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60이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이 개새끼가. 어머니가 현수 씨에게 달려들려고 하셨는데 현수 씨가 능숙하게 피했어요. 진정하세요. 어차피 끝난 일인데 왜 그러세요? 끝난 일. 네가 가져간 내 돈은 뭐야? 아, 그거요? 그건 투자금이었잖아요. 사업이 안 돼서 손해본 거고요. 투자금이라고? 그게 투자금이야? 당연하죠.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현수 씨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교묘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이죠.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즐거웠어요. 두 분 다. 현수 씨가 정말 태연하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니 그냥 가면 안 돼. 왜요? 더 할 말이 있으세요? 내 돈 돌려줘. 1억 5천만 원 당장 돌려달라고. 어머니, 그 돈은 사업 투자금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이 실패해서 돌려드릴 수 없어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처음부터 사기였잖아. 니한테 무슨 사업이 있었어? 어머니가 현수 씨를 추궁하셨어요. 물론 있었죠. 부동산 사업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망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경찰에서 다 조사했어. 니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고. 현수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죠. 경찰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네가 한 짓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소연 씨도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니한테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손해본 게 없다고? 니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건 니 선택이었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나오셨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야 속이 시원해.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셔서 칼을 들고 현수 씨에게 달려들려고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새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어. 네 아버지 평생 모은 돈까지 다 잃었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어. 현수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여전히 태연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살인은 중범죄거든요. 살인? 좋아. 감옥에 가더라도 니만은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와 저는 몸싸움을 했어요. 어머니에게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손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면서 아팠지만 어머니가 정말 사람을 해칠까봐 더 무서웠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까지 범죄자가 되시면 안 돼요.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서 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현수 씨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나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럴게요. 어차피 더 이상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현수 씨가 정말 태연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니 꼭 벌 받을 거야. 하늘이 보고 있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현수 씨의 마지막 말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현수 씨가 나간 후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셨거든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정말 뭘 한 거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버림받고 이제 혼자 남은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이라고?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다시 벌어?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는 걸 말이에요. 집도 담보로 잡혔다고요? 현수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았어. 그것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었거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거였으니까요. 그럼 이 집도 잃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돈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집을 가져갈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사기죄로 고발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신고했어.
하지만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현수가 워낙 교묘하게 해서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정말 막막해.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은행에서 집을 비우라고 통보가 올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밤새 울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자책하셨죠. 내가 너무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놈에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늙어서도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말이야.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외로움 때문에 현수 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였으니까요. 우리 둘 다 바보였어요. 그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 우리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은행 직원들이 왔어요.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가지고 온 거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까지 이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짐을 쌀 시간만 좀 주세요. 어머니와 저는 급하게 짐을 쌌어요. 평생 살았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였으니 정말 슬펐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별로 가져갈 게 없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었고, 결국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실 거예요? 고시원이라도 구해야지. 달리 갈 곳이 없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니는 친정이 있어. 나까지 네 부모님께 패 끼칠 순 없어.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자신도 갈 곳이 없는데 말이에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그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옥 같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었어요. 어머니, 연락은 계속해요. 제가 돈을 벌면 꼭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소연아. 니마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 잘못도 있어요. 제가 현수 씨한테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 놈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어. 우리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어차피 돈을 가져갔을 거야. 어머니와 저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났죠.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까지 망가뜨린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소연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한숨을 쉬며 물어보셨어요. 일을 구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누가 니를 받아주겠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는데.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어디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지옥 같은 사랑은 완전한 파멸로 끝났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끈 저주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현수 씨라는 악마에게 완전히 속아서 모든 것을 잃은 거였죠. 그 악마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친정에서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소문이 다 퍼져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에게서였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소연아, 나야.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못 지내고 있어. 정말 못 지내고 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네가 와야겠어.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이야. 주소 알려줄 테니까 당장 와. 저는 급하게 어머니가 계신 고시원으로 갔어요. 정말 초라한 곳이었어요.
방 크기는 화장실만 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그런 곳에서 어머니가 지내고 계시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살은 빠져서 앙상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겨우 6개월 만에 이렇게 늙으실 수가 있나 싶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앉아봐.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가 저를 작은 의자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현수 그 새끼가 또 나타났어. 네? 현수 씨가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왜요? 무슨 일로요? 처음에는 나도 만나기 싫었어. 하지만 그 놈이 하는 말이 네 때문에 만나야 한다는 거야. 저 때문에요? 니한테 큰 문제가 생겼다면서 나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상했어요. 현수 씨가 왜 갑자기 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래서 만나봤어. 그런데 그 놈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 무슨 말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고 말씀하셨어요. 현수가 그러는데 네가 임신했다는 거야. 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전 현수 씨와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현수가 증거가 있다는 거야. 증거요? 네가 그 놈과 함께 찍은 사진이랑 영상이 있다는 거야.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전 그런 사진 찍은 적 없다고요.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현수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리더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르겠어. 아마 합성한 게 아닐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가짜 사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현수 씨가 그런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데요? 돈이야. 그 사진들을 퍼뜨리지 않는 대신 돈을 내라는 거야. 얼마를 요구했어요?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 현수 씨는 정말 악질이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도 모자라서 또 다시 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봤어. 정말 네 얼굴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 기술이 정말 무서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 같아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진들이 퍼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머니도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이미 신고했어. 근데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현수가 워낙 교묘하게 해서 협박죄로 잡기 어렵다고 해.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지. 그때 갑자기 어머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수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안 그러면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정말 앙갈한 협박이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정말 미쳤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미친 게 아니야. 계산적이고 치밀한 거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현수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더요? 현수가 그러는데 니만 협박하는 게 아니래. 나도 마찬가지로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거야. 어머니도요? 더 심한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정말 더러운 놈이야. 현수 씨는 정말 악마였어요. 우리 모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둘 다 협박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둘이 합쳐서 1억 원을 내라는 거야. 1억 원이요? 나한테 5천만 원. 니한테 5천만 원. 합쳐서 1억 원이야. 정말 어이없는 요구였어요.
우리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진들을 퍼뜨릴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놈 성격상 충분히 할 것 같아.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현수 씨는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소연아,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현수 그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 놈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어머니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으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되면 어때? 어차피 이미 인생 망가졌는데. 그래도 살인은 안 돼요. 제발 그런 생각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나 이미 독을 구했어. 네? 쥐약이야. 현수 음식에 넣어서 죽여버릴 거야.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살인을 계획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발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말리느라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일 현수를 만나기로 했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불러낸 거야. 어머니, 제발, 소연아. 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음 날, 어머니는 정말로 현수 씨를 만나러 나가셨어요. 저는 불안해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만나는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현수 씨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현수 씨에게 커피를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커피에 뭔가를 넣는 것 같았어요. 아마 쥐약이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현수 씨가 그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카페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소연아? 네가 왜 여기에? 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현수 씨, 그 커피 마시지 마세요. 제가 현수 씨에게 소리쳤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수 씨가 의아했어요. 그 커피에 독이 들어있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독이라고요? 현수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독을 넣었어요. 제발 마시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소연아,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런 일은 안 돼요. 살인은 정말 안 돼요. 그때 현수 씨가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정말 재미있네요. 살인이라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두 분이 여전히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현수 씨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사실 말하면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 말이에요. 어제 전화할 때부터 눈치챘거든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현수 씨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여기 왔어요? 재미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온 거예요. 현수 씨는 정말 악마였어요. 우리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커피에는 독이 안 들어 있어요. 네? 제가 어머니가 카운터에 가는 동안 커피를 바꿔치기 했거든요. 그래서 독이 든 커피는 제가 가져갔고요. 현수 씨가 자기 가방에서 다른 커피잔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독이 든 커피예요. 어머니가 만든 거죠. 어머니가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그럼 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죠.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네. 저를 죽이려고 한 여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다 실패했죠. 현수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죠. 살인미수 혐의로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네.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신고해야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일단 기회를 드릴게요. 어머니가 제 조건을 들어주시면 신고하지 않을게요. 무슨 조건이야? 간단해요. 돈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1억 원 말이에요. 1억 원이라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어머니 문제죠.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현수 씨는 정말 악랄했어요. 어머니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만약 돈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합성 사진들도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정말 악마 같은 선택지였어요. 돈을 주든지 아니면 완전히 파멸하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알겠어. 돈을 줄게. 어머니, 안 돼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현수 씨가 물어봤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후에 꼭 줄게. 좋아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죠. 현수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현수 씨가 나간 후 저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1억 원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있어. 어떤 방법인데요? 어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보험금이야. 보험금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2억 원 나와. 그 돈으로 현수한테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최선이야.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소연아, 니라도 살아야 해. 내가 죽으면 현수도 더 이상 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래도 죽으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우리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고. 어머니와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어머니는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연아,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현수랑 같이 죽을 거야. 네? 나 혼자 죽으면 그 놈만 좋은 일이잖아.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나아. 어머니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이미 계획 다 세웠어. 현수를 만나서 같이 한강에 뛰어들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가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되면 어때? 그 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았어요. 절망과 분노가 섞여서 이성을 잃으신 거였죠. 결국 그날 오후, 어머니는 현수 씨를 만나러 나가셨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 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와 현수 씨는 함께 한강에서 발견되었어요. 둘 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가 현수 씨를 강에 밀어넣고 자신도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 후 자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현수 씨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살아남았지만 제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끈 저주였어요. 외로움이 만들어낸 허상에 속아서 모든 걸 잃었죠. 어머니와 저 같은 남자에게 빠져서 서로 상처를 주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때로 외로움의 그림자로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신 소연 씨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인간의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소연 씨께서는 살아남으셨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시고 현명해지셨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천천히 치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배신이나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